또 하나의 이 관건은 과연 누구의 관측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역시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지금 민심을 관측하는 기류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180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정반대로 진단을 했죠.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당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강한 비판도 내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만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쪽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시각이 좀 있는데 혹시 제안이 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총리님들도 각각의 생각이 있으시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지금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 없다. 이재명 대표 거취 관련해서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중요하다라며 안 만난다. 민주당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뭘 하겠냐. 별 기대도 않는다. 민주당의 지금 모습에도 기대 않는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양당이 싫다는 국민께 대안 제시를 모색,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기대 않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는 뭐로 만나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할 것은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워딩, 발언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것조차 스스로 물러날 것은 기대 않는다. 당이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기대 않는다. 라는 강한 비판의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만난다라는 거죠. 박수현 수석님, 예. 안 만난다는데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드리면 이해찬 대표는 당내에서 또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선거 전략가로 그렇죠. 평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당원 모임에 가면 당연히 그런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받죠.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그 질문의 그 수위에 맞는 답변을 하시게 노력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의례적인 답변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시고 저 답변은 180석을 가능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민주당이 180석이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과반을 겨우 열심히 하면 넘기겠지만 154석.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0석이 이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건 180석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반 먹는 건 겸손한 말씀이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보다는 낮게 잡은 거죠. 낮게 잡아서 그것은 아마 희망 섞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자리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또 아주 결집시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다 워딩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분석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김병민 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은 이번 12월에는 내년 1월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관건인데 이때 정말 국민들께서 어떤 취지로 말을 했던 간에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느끼시게 하면 그것은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제로 돌아와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전에 7월 달인 건 이제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합이라고 하는 말씀만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 없는 단합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혁신이냐 아니냐인데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가 볼 때는 혁신의 의지도 내용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냥 둘이 만나서 따라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진 찍고 뭐 대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합, 의미는 단합 이거 안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상황 정리들을 보면 선택지는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이 돼서 나갈 때도 가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던 분이고 이낙연 대표의 선친의 민주당 사랑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민주당이 잘 되는 쪽으로 이낙연 대표의 지혜와 경륜이 잘 작용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삼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거기에 비명계 의원과 중도 의원들이 나가서 만약에 민주당을 만든다면 어디가 더 민주당이겠느냐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과 강성 개딸 지지 그룹이 민주당으로 볼까? 국민들이 삼총리가 만든 새로운 민주당을 민주당으로 볼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 중에 가장 센 발언 중은 바로 이 후라이 발언이었죠. 달걀 안에서 깨면 병아리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다. 후라이로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후라이 깐다. 뭐 이런 얘기.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히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한 걸 두 개를 꼽자면 아마 앵커의 픽은 이 두 개입니다. 후라이랑 국민 평균만큼도 안 된다라는 이 비판의 발언. 이해찬 전 대표는 180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러다 후라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전직 대표의 진단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그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없다. 이미 헤어진 결심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헤어질 결심 이런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뭔가 명분 내지는 이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